최신 기출문제 프린트 44페이지에 전사세모 1급 기출문제 102에 법인세 실무 문제 5번 코드 번호는 1021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1021번 장흥기업. 장흥기업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동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기정되어 있는 재무회계 장부 자료와 제시된 보충 자료에 의해서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시오. 작성 대상 서식은 접대비 조정명세서, 가제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얘도 요즘에 잘 나오네, 얘도. 그치? 얘도. 을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법인세 가대표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자, 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적대비 조정명세서 가부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고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품 매출액이 2억 원, 제품 매출액이 23억 5천, 상품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5천만 원, 제품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2천만 원이고요.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에 적대비로 해결 처리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전액 건당 3만원 초과분이래요. 계정 과목을 보니까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일반 접대비가 2,500만원, 문화 접대비가 230만원, 경조금이 20만원 해서 2,750만원이고, 접대비 제조경비가 일반 접대비가 2천만원, 문화 접대비가 350만원, 주석 1번을 보니까 주석 1번 문화 접대비 사용액 중 30만원은 대표자와 그 가족이 박물관 관람을 위해서 사용했대요. 그 얘는 이제 무슨 적 경비? 이건 무슨 적 경비? 개인적 경비죠? 송금물상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주석 2번은 주요 거래처에 현금으로 경조사비에 지출하고 적격증빙 서류를 받지 않았다. 경조사비 접대비 중 20만원 이하는 법정 적격증빙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20만원 초과액, 그지? 일반 접대비는 3만원 초과액, 경조사비 접대비는 2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만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영수증 같은 거 수취하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법인 조정 탭에 과목별 세무 조정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 위에서 네 번째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수익금액 25억 5천만 원 중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금액은 금액이 안 맞지. 내가 잘못 봤구나. 수익금액 25억 5천만 원 중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금액은 7천만 원이고요. 접대비 제조원가가 2,350만 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2,750만 원이고, 자, 이게 3만 원 초과한 금액이고요.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경조사비중 기준금액 초과액은 얼마 초과한 금액이야? 20만원 초과한 금액이죠. 근데 지금 20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20만원 초과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만원 그 경조사비 빼니까 여기에 기준금액 초과액이 2,730만원만 잡히는 거야. 경조사비 20만원, 20만원짜리 빼니까. 2,730만원인데, 지금 이 2,730만원 중에는 문화접대비가 또 23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지? 어? 문화접대비가. 문화접대 23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 230만원 중에서 30만원은 무슨적 경비예요? 개인적 경비니까, 여기 사적 사용 경비에 30만원 넣어 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30만원 넣어 주시면, 요 금액에서 30만원 빼 주셔야 돼.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인데, 요 30만원은 접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 갈까요? 근데 보통은 그 전에 보면 출제자들이 답지를 그냥 여기 2,730만원 그대로 놔두거든? 근데 어제 풀어본 거 보니까 또 이걸 또 제대로 써놨더라고. 예. 그전에는 어쨌든 이거를 안 빼도 채점에는 영향이 없었다 했었는데, 저번 정답에서는 이걸 뺐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딴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뺄 수 있으면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나머지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는 없었어요. 그지? 없었고, 그러면 접대비 조정 갑질 가셔서, 음, 문화 접대비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문화 접대비가 얼마야? 그러면 580만원 적으면 안 되네. 그지? 30만원은 무슨적 경비니까, 개인적 경비니까, 여기를 580만원이 아니라 얼마로 바꿔놔야 돼? 550만원 바꿔놔야 돼요. 됐나요? 지금 580만원 나온 거는 580만원 나온 거는 여기 원장 조회에서 F2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813번 여기서 문화접대비가 문화접대비 이렇게 적용을 그 출제자가 문화접대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쓴 것도 문화접대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대비 조정 갑지에 문화접대비가 580만원 잡힌 건데 실질적으로 문화접대비 중에 30만원은 개인적 쓴 거니까 여기서도 빼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 갈까요? 나머지는 자동 계산되니까 놔두시면 되고 저장 버튼 누르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예, 접대비 중 개인적 경비 직접 입력이라서 조회가 안 되죠. 여기는 직접 입력 해제하시고 여기 접대비는 다 조회가 되니까 접대비 중 개인적 경비 30만원은 대표이자 상여 처리하시고 접대비 한도 초과에 173만 9천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예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종료하시고 여기도 나오네 답지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16번 총 초과 금액은 2,730만원 그대로 놔둬도 된다 이렇게 나오긴 나왔네 여기. 또는 2,700만원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중에 뭐 딴 말 안 하겠지 그치? 두 번째 다음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가계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차입금과 지급이자 내역이고 가계금하고 이자 수익 내역이고 기획재정부용으로 정한 당대대출 이자 연간 4.6%며 당회사는 금전대차 거래에 대해서 시가 적용 방법을 신고한 바 없다고 가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가지급금 인정 이자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은 다음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합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과 당좌 대출 이자율, 당좌 대출 이자율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고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그 이후 두 개 사업연도까지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요.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금전대차 거래에 대해서 시가 적용 방법 신고한 바 없기 때문에 무슨 이자율 적용하는 거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할까요? 당좌 대출로 대출 이자율로 계산하겠다고 신고하기 전까지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적어놔야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 시 제외하는 차입금은 특수 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그 다음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이런 것들은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차입금이에요. 정상적인 이자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지? 정상적인 이자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8%가 이자율 15%, 10%, 8%가 있는데 8%가 자회사인 1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예요. 자회사인. 자회사가 이제 특수관계자라는 얘기죠. 그지? 요게 지금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입니다. 얘는 정상적인 이자로 볼 수가 없으니까 얘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 제외를 하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중간에 가입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직책은 대표이사, 장홍도, 장홍도에 대한 가지급금 적용은 5월 1일 날 빌려줬으니까 2번 돼요. 5월 1일. 금액은 4천만 원 넣어주시면 알아서 적수계산 해주고, 그 다음에 감사, 이감사 적용은 돼요. 2번 7월 15일이니까 7월 15일. 금액에 1,500만 원 넣어주면 알아서 적수계산 해주고요.
이자율 선택은 가중평균 차익 이자율로 되어 있고,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한다고 하면 당좌대출 이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차입금 입력. 차입금 입력에서는 불러오기. 새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 당좌차와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다 불러옵니다. 많이 불러왔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 1등도 삭제하시고, 한라금융도 삭제하시고, 우리저축은행도 삭제하시고, 기업은행, 음, 전년도로부터 빌려왔나 보네요. 이자율이 15%, 300만원, 농협은행도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거, 이자율이 10%, 이자가 400만원. 여기 그 나와 있는 이자가 문제지에 있는 이자가 다르면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치? 인정이자 계산 을지는 우리가 따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인정이자 조정 값지 가셔서 그러면 장홍도한테는 313만 2,418원의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받은 게 얼마 받았냐면 16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153만 2,418원을 덜 받았습니다. 얘가 5% 미만이면 부당행위가 아닌데 5%가 넘어가기 때문에 부당행위가 되는 거고 저율 대여가 되는 거죠. 우리 가액금 인정이자는 이 감사는 이 이자를 157만 5천 원 받았어요. 인정이자 81만 5천 원, 5,068원만 받으면 되는데 그건 더 받았으니까 여기는 아무런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장 버튼 따로 없고요.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직 자동으로 안 뜨네, 그지? 직접 입력 해제하시고 입금사님 및 송금불사님의 감옥란에 가지라고 치고 엔터 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153만 2,418원은 입금사님 상여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3번 2021년 5월 3일 굿모닝 캐피탈과 대표이사 장홍도 전용 5인승 승용차 제네시스 14로 4813의 장기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용 리스네요. 운용 리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을 소득금의 조정학교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리스료는 2,400만 원이고 매월 200만 원이고 우리 그 리스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면세라서 이제 계산서를 수령했고요. 리스료에는 이제 보험료 50만 원, 자동차세 35만 원, 수선 유지비 162만 5천 원, 162만 500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유류비가 410만 원이고 리스 계약 기간, 보험 기간, 계약 기간하고 보험 기간이 나눠서 그지? 나눠서 적어줘야 되겠네요.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고 거리는 전기월 누적 거리가 2만 1,000km, 출퇴근 거리가 6,400km, 출퇴근 후에 비업무 거리가 1,600km니까 요만큼은 업무에 사용한 거리가 되는 거죠. 업무의 사용 비율. 장기 총 주행 거리는 8,000. 합쳐서 8,000이네. 합쳐서 8,000. 그 중에 1,600km는 출퇴근 후에 업무 거리니까 업무에 썼다 이렇게 되는 거고 기타 사항은 코드는 3번 판매 관리부의 차량으로 등록할 것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했고 운행 기록부 작성했어요. 전기 감가담배 한도 초과 2월액은 1,800만 원 있고요. 그러면 감옥별 세무조정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업무용 수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업무용 수용차 등록실에 코드는 3번, 차량 번호는 14로 4813, 차종은 제네시스 사용. 우리가 이제 취득한 거 아니니까 1번과 2번은 생략하고요. 취득일자는 임차일자, 임차인 경우는 2021년 5월 3일. 경비구분은 800번대, 사용자 부서는 판매관리부, 사용자 직책은 대표이사, 사용자 성명은 장홍도, 임차 여부는 4번 운영리스, 임차 기간은 2021년 5월 3일부터 2023년 5월 2일까지 보험 가입했고요. 보험 기간은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5월 2일까지 한 번, 그 다음에 2022년 5월 3일부터 2023년 5월 2일까지 운행기록부 작성했고, 전기월 누적거리 2만 1000km, 출퇴근 사용했고, 출퇴근 거리가 6400km, 나머지는 없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종료하시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그럼 제네시스 등록한 거 나오고요. 총 주행거리가 8000km예요. 8000km. 6400하고 1600하고 해서 여기 나왔고 총 주행거리가 8000km. 업무용 사용거리가 출퇴근거리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들어갑니다. 6400km. 업무 사용 비율이 그래서 80%고요. 취득한 거 아니고 전년도에 임차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12개월 다 들어가고 임차료, 감가상각비 포함한 임차료예요. 감가상각비 포함한 임차료가 2,400만원. 2,400만원이고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료는 리스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지금 2,400만원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근데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가 지금 얼마냐면 보험료가 50만원, 자동차세가 35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보험료가 50만원, 자동차세가 35만원, 그 다음에 수선비가 162만 500원, 247만 500원이에요. 그러면 2,400만원에서 247만 500원을 빼주면 2,152만 9,500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고 렌트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렌트료 곱하기 70%예요. 렌트료를 선택한 경우는 자동으로 70%가 감가상각비로 잡혀요. 여기서 렌트 선택한 경우는 70%가 여기까지 이해갔을까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2,152만 9,500원, 2,152만 9,500원 넣어주시고, 유류비는 41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뺀 금액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로 자동 잡혀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여기다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또 넣을 필요가 없어. 어? 이해할까요? 2,810만 원은 임차료하고 유류비 포함해서 2,810만 원이고요. 근데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이 80%니까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에 80%만 업무 사용 금액 2,400에서 2,400만 원에서 2,152만 9,500원에 뺀 247만 500원에 80% 247만 500원만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 410만 원까지 410만 원까지 더한 657만 500원에 80%가 나머지로 잡히는 거고요. 업무 사용 금액에 그 금액의 20%가 지금 업무의 사용 금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의 사용 금액이 지금 감가상각비 상당액하고 나머지 감가상각비 뺀 나머지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업무의 사용 금액이 562만 원이 되는 거고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업무에 사용한 금액인 감가상각비가 1,722만 3,600원이라 하더라도 800만 원을 뺀 922만 3,600원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 불사입하는 금액은 업무의 사용 금액, 업무의 사용 비율인 20% 562만 원하고 연간 감가상각비, 업무용 수용자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이라서 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922만 3,600원 더해서 1,484만 3,600원은 송금 불산입이다. 이런 얘기고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이 전년도에 넘어온 금액이 얼마가 있냐면 1,800만 원 있어요. 1,800만 원. 1,800만 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여기 그냥 직접 입력으로 그냥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 미사용분 562만 원은 송금불산이 개인 주주가 썼으면 배당, 임직원이 썼으면 상여, 대표이사가 썼으니까 상여고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 922만 3,600원은 송금불산이 내가 취득한 경우는 이게 유보 발생이고 한도 초과액이 렌트나 리스한 경우는 귀속자가 사업자라서 기타 사회 일출입니다. 됐을까요? 취득한 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유보 발생. 렌트나 리스는 기타 사회 일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종료하시면 되고 4번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2022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도중 을표를 작성하시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니까 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요것만 갖고 해보라니까 요 자료것만 갖고
근데 여러분들 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 을표는 소득 처분 중에 뭐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 처분 중에. 소득 처분 중 예, 유보, 예, 유보 또는 예,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만 관리하는 서식이죠. 예, 마이너스 유보만 예, 관리하는 서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예,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찾아보란 얘기예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법인세 비용은 예,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이출, 선급 비용은 전기 선급 비용 가대 계상이네. 아, 여기 어차피 입금 산입이구나. 전기 선급 비용 가대 계상은 전년도에는 송금 산입 했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입금 산입 예, 유보 감소고요. 단기 대상 충당금 한도 초과는 예, 송금 불산 그죠? 송금 불산입 예, 유보 발생이고 렌트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 한도 상각 한도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이출 단기 매매증권 예, 평가 손실은 평가는 예, 미실현이다 보니까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고 단기 선급비용 가덕예상액은 세법보다 많이 잡았으니까 자산을 내려줘야 돼요. 그지? 내려줘야 되니까 송금산입 유보 발생이고 전기 대전 충당 한도 초과액은 전년도에는 송금불산입 이번 연도에는 송금산입 예, 유보 감소고 예, 전기 비품 상각부인액은 이번 연도에 시행부족의 법인 내에서 송금산입 됐나 봐요. 송금산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전기에는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송금산이 유보 감소가 되는 거고 전기자가 들어가는 거 다 유보 감소야. 그지? 전기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기 제품 평가감은 전년도에는 세법보다 제품을 낮게 잡아서 예, 입금 산입했었는데 이번 연도 넘어가면 예, 송금 산입 예, 유보 감소고요. 뭐 아시겠지만 유보 감소는 감소에 예, 유보 발생은 예, 증가에 입력합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적으면 유보 발생은 증가에 유보 감소는 감소에 입력하고요. 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는 을표 예, 이게 전기 거죠 전기 거 예, 전년도 예, 기말 잔액을 당년도 예, 기초 잔액에 예, 입력합니다. 그러면 예, 감법 세무조 아니죠. 법인조정투에 신고 부속 서류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가져서 선급 다 직접 입력을 해놨네요. 선급 비용 예, 전년도 기말잔액을 기초잔액에 마이너스 50만원 그 다음에 예, 대손 충당금 양수로 400만원 그 다음에 감가 삼각비 양수로 150만원 그 다음에 예, 제품 양수로 270만원이고 여기서 자동조정 쪽 오류가 지금 3개가 있어요. 그치? 이거 제품 평가감이잖아, 평가감. 이거 원래 제품 평가감이에요, 평가감.
선급비용 가대가소, 대돈충당금 한도초가 재고자산 평가 증가, 자동조정적 오류로 다음도 가면 반대세 모듈 그지? 그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 이 세 가지가 감소로 가야 돼, 그지? 감소로 가는데 기초가 음수면 감소도 음수로, 기초가 양수면 감소도 양수로, 여기도 기초가 양수니까 감소도 양수로 입력을 하고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하고 감가상각비는 전년도에 부인한 금액이 150만 원 있고 이번 연도에 시행보조액이 있을 때 송근사님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는 겁니다. 내용을 자 선급비용 50만 원 유보 감소 이거 지금 우리 보고 그냥 입력한 거예요. 이거 선급비용 50만 원 이해 갈까요? 응. 대돈충당금도 이미 입력했죠? 어? 아, 여기 대돈충당금은 이번 연도 거구나. 유보 발생은 증가해 500.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도 증가해 200만 원. 단기매매증권 증가해 200만 원. 유보 발생은 증가해, 유보 감소는 감소해. 선급비용 100만 원은 단기 거에 유보 발생. 증가해 100만 원. 대돈충당금 전기 거. 얘는 이미 입력했죠. 400만 원 유보 감소. 감가상각비는 80만 원. 유보 감소. 전기에 150만 원 한도 초과했었는데 이번 연도에 시행부족의 범위 내에서 송근사님 방금액이 80만 원 유보 감소 입력하시면 되고 제품 평가가 유보 감소 270만 원 입력했죠. 자동으로 우리가 됐을까요?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다음의 자료를 참조해서 세액공제 조정명세 3번 중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2월의 계산 탭과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그 다음에 법인세 가대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 참조한다. 단기 순이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명세서 및 일부 입금사님이 송금불사님, 송금사님이 입금불사님 단기 공제 감면세 및 추가 납부세 합계표 일부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대상세액이 550만 원 단기 공제 감면세 및 추가 납부세 합계표 일반 연구 인력개발 세액공제가 대상세액이 550만 원 감면세액이 550만 원 최저한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892만 5,930원, 감면세액이 892만 5,930원. 헌납세금의 일부, 법인세 중간이납세액이 136만원. 기타 사항이 전기에서 이월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잔액이 665만원이 있대요.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 감면 배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모금을 하고 분납 가능한 금액은 분납하기로 하고 위 자료에 세무조정 세액공제 감면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일단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가볼게요. 법인조정 1회 법인조정 1회 공제감면 세액조정 2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세액공제 조정명 3번에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 가셔서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 가셔서 예, 부분에서 예, F2 눌러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가 전기 2021년도에 예, 2월된 금액이 예, 665만 원이 있대요. 2월된 금액이 예, 얘는 이제 1차가 되겠죠. 전년도에서 2월 됐으니까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2021년도 사업연도는 2월분이고 예, 1차 연도 2월분이라는 얘기예요. 단기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가셔서 예, F2 눌러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제외 예, 2022년도에 단기분이 550만 원 있고요. 이건 세액공제 조정명세 3번이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여기 안 들어가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안 들어가고 지금 일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하고 그다음 2월 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두 가지 넣은 거고요.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예, 최저한세 예, 적용으로 인해서 미공제되게 되면 예,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이 여기다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조정2에 법인세 가대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가셔서 예, 당기순이익이 2억 7,238만 5,400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이 1,240만 200원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이 1,732만 6천원 기부금 한도초과액이나 기부 한도초과 2월에 송금산입 없고요. 2월 결손금 없고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없고 그 다음에 산출세액이 3,349만 1,920원이고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 여기는 예, 공제감면세액은 세액공제하고 세액감면 둘 다 넣는 겁니다. 해당되는 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892만 5,930원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665만원 665만원 더하면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892만 5,930원하고 665만원 더하면 15575-930 17번에 15575-930 그 다음에 19번에 최저한시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은 얼마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550만원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액이 136만원 됐을까요? 여기까지? 저장하시고 요 17번에 이제 금액이 최저한세에 걸려서 공제가 다 되는지 일부만 공제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세액공제가 지금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10년간 2월 공제로 바뀌어서 10년간 2월 공제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셔서 불러오기 감면 후 세액의 23번 차감세액은 법인세 가대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18번의 차감세액과 같아야 되는데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감면세액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야. 감면세액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세액이 8925930 하고 났을 때 차감세액이
법인세, 가표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8번 금액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8번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빼줘야 될 것들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면 찾아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 이 최저한세는 감면 전 가세표준의 중소기업은 7%인데 감면 후 세액 구할 때 차감한 최저한세 적용 대상 특별비용, 최저한세 적용 대상 비과세소득, 최저한세 적용 대상 입금불산입 및 송금산입,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가 있으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그것까지 반영한 최저한세가 나옵니다. 현재는 해당되는 게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되는 금액이 80만 6,182원입니다. 그 80만 6,182원은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저장하시고 그러면 조정 후 세액 감면 세액은 892만 5,930원 다 공제되는데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665만 원 중에 80만 6,182원을 뺀 584만 3,818원만 공제가 돼야 돼요. 요 두 개 더하면 얼마지 그러면? 아이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세액이 8925930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는 공제되는 금액이 5843818 더하면 14769,748입니다. 요 금액을 법인세 가표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 17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14769,748 14769,748 넣어주시고 나서 18번의 차감세액이 최저한세하고 같아야 됩니다. 1872217이 같아졌고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니까 48번에 분납할 세액에 가보시면 왼쪽 하단에 분납할 세액이 186만 2,172원이 떠요. 186만 2,172원 뜨고 저장하시고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665만 원 중에서 최저한세에 걸려서 80만 6,182원은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이 금액을 다시 세액공제 조정명세 3번 가져서 세액공제 조정명세 3번 가져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665만 원 중에서 121번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에다가 80만 6,182원을 넣어주시면 돼요. 80만 6,182원을 넣어주시면 결과적으로는 584만 3,818원이 공제가 되는 거고 80만 6,182원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산세무 1급 102의 기출문제 법인세 실무가 다 끝났고요.